안녕하세요. 찬스 강의를 맡은 안정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강의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에 방송을 타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떻게 골드가 되었는지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건데요. 최선을 다해 전달할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시고 계신가요? 저는 직업을 3번을 바꿨습니다. 3번을 바꿨다는 것은 뭔가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겠죠? 간호사 6년, 모유 육아상담실 10년, 그리고 유산화를 현재 겸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기 전라도 무안에서 서울 8학군으로 유학 온 나름 유학파입니다.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집안을 내가 일으켜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던 일이 바로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정말 먹고만 살게 되는 일이고 부모님에게 용돈, 단돈 10만 원도 주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2009년도에 모유 육아 상담실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간호사로서 월급이 200에서 230만 원 정도였어요. 추가 수입으로 200만 원만 더 있다고 하면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조금씩 모아서 집도 얼른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상담실을 차리고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수입이 5배 이상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와, 나 부자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모유 육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얻은 교훈은요. 여자가 돈 1,000만 원을 벌게는 되었지만 딸기 값을 가격을 보지 않고 사는 정도의 부? 겨우 그 정도의 부였어요. 그리고 철저한 노동 수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쉬게 되면 수입을 끊기게 돼서 단 일주일이라도 쉬면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몸도 속 좋지 않았고요. 저에게 2번의 기회가 왔었지만 첫 번째 기회는 그냥 흘러보내면서 2번째 기회를 제가 잡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전달해준 저희 스폰서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장님, 이거 돈 될 것 같기는 한데 사람을 잃는 일이라고 하면 저 하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원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사람을 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제대로 알아보냐고요? 이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홈미팅, 그리고 1박 2일, 싱가포르, 미국 컨벤션 모든 곳을 다 가게 됐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업을 알아보는 것은 사업을 알아본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결론은 뭐였냐면 이 사업은 돈이 되지 않아도 이 조직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된다. 제가 이 사업을 전달받을 때 몸이 썩 좋지 않았는데 한포지인 우울증 약간의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실을 차리면서 아이 둘째, 셋째를 낳았고 365일 중에 360일을 일했거든요. 몸이 만신창이가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품을 먹으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유산화를 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상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이면 골드를 갈 수 있겠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골드를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제대로 분명히 된다라는 일을 알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감을 잡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그 마음에서 약간의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를 확 끌어올릴 어떤 강한 동기가 필요하겠다. 그때 제가 골드를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뛰려고 하면 그 뛰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어떤 핫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핫버튼이 있어요. 근데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 마음 저 깊은 곳을 들여다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려워졌던 가정으로 인해서 집이 많이, 예전에는 되게 저희가 잘 살았었거든요. 가장 부자로 잘 살았던 저희 집이 폐허처럼 무너져가는 그 집을 보면서 집도 지어주고 싶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을 내가 부양해주고 싶고, 상담실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과 더 잘 살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 걱정, 그리고 하루빨리 해체됐던 그런 가족을 다시 원상복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저 밑에서 끌어올랐어요. 이것은 꿈이라기보다는 산적해 있는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꿈을 얘기한다는 것이 마치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저희 부모님인데요. 저희 동기죠. 안타깝게도 저희 남편이 있지는 않은데 남편이 보면 조금 섭섭할 것 같긴 해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저희 파트너들이에요. 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게을러질 수 없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동력이 듭니다. 자,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아쉬웠던 점이 있었겠죠. 바로 처음에 스폰서와의 소통이 어려웠어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스폰서가 있는데 그 스폰서는 저보다 한 달을 먼저 하는지 두 달을 먼저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스폰서는 저보다 다 잘하는 것 같았어요.